근데 막 다들 패션학과라고 하면은 뿔 달린 거 입고 옷 못 입는다고 해서 막 왕따 시키냐, 그리고 막 의류학과는 막 싸가지 없다, 막 일단 등록금이 진짜 비싸요. 첫 등록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작이 일상이라서 그런가 피곤해 예민해. 휴학은 대학생의 특권이에요. 일단 옷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적성에 잘 맞을 거거든요. 패션의 길은 정말 넓고 다양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Q&A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제 전공인 의류학과 Q&A가 반응이 정말 좋기도 했고, 요즘 의류학과에 대한 이 학과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곧 졸업하는 4학년 졸업생의 시점에서 바라본 의류학과의 리얼 Q&A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질문은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받아뒀고 겹치는 질문 없이 정리해왔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단 현재 서원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21학번입니다. 제가 좀 정확하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질문이랑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의류학과는 어떤 걸 배우나요? 의류학과는 말 그대로 패션 디자인을 포함한 의류 소재, 의복 관리, 복식 구성, 의류 상품학, 의복사 위주의 학과예요. 진짜로 옷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교마다 실기 이론 비율이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의류학과는 실기 이론 비율이 5대5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과는 실기 비중이 꽤 높은 것 같거든요. 이론 과목은 섬유, 색채, 복식사, 마케팅 등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고 아마 매년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실기 과목은 의류봉제, 한복 구성, 소재 개발, 캐드, 드레이핑, 색채 정도? 이게 근데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정말 다 달라가지고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의류학과에 대해 설명하면 이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의류학과 장단점? 장점은 일단 옷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적성에 잘 맞을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4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개인 작업물 열심히 쌓고 개인 포트폴리오만 준비를 잘 하면 개인 능력만큼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선집에 가지 않아도 간단한 수선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패턴 이해도나 봉제 실력이 부족하면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제가 그 케이스였거든요. 입시 미술을 하다가 제가 그만뒀던 이유도 손이 되게 느리기도 했고 제가 뭔가 물체를 봤을 때 공간 감각 능력이 떨어져서 이 팔이 왜 몸통에 붙지? 힙에는 왜 이런 곡이 들어가지? 막 어깨에는 이런 왜 이지불량을 왜 주지? 약간 이런? 그냥 애초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계속 외우고 계속 하면서 이제 익힌 케이스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미 집 다 갔는데 저 혼자 맨날 남아가지고 야작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아무튼 확실히 그리고 이과 계열이라서 그런가 수학을 잘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신 몇 점대로 입학해서 현 학점이 몇 점인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고 특성화고에서 2등급 후반의 내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면접 전형이 아니었어가지고 면접 관련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학교, 서원대학교는 4년제 지방 사립대학교인데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입학하던 시즌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랑 일반고등학교랑 내신을 동일하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할 때 학과가 거의 폐과 위기였어요. 그래서 한 6등급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제가 합격한 시점의 합격자 최저 학점이 7.43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상향 지원이었어가지고 들어갈 때 수시장학금 60만 원인가? 아무튼 받고 들어갔고 6개 다 저는 의류학과 수시 지원했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져가지고 이 학교에 왔지만 완전 커리큘럼도 마음에 들고 그냥 만족하면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후배들 만나고 교수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진짜 신기하게도 거의 4등급 정도까지 등급이 오른 것 같고 경쟁률도 엄청 빡세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학할 때는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이제는 정원이 70명이래요. 교수님께서 이 강의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70명이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 현 학점은 7학기 기준 지금 4.05입니다. 그리고 130학점을 들어야 졸업인데 127학점 들었고요. 지금 마지막 학기인 8학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만 마무리 잘하면 4점대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성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뭐 의류의 역사 이런 과목은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섬유는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섬유는 항상 B마 이렇게 떴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머지 실기 과목들은 진짜 봉제 같은 거 그냥 꼼꼼히 잘하고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교과서대로 공부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진짜 옷을 좋아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의류업계에 종사하시기도 하셨고 그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뭔가 나는 쇼핑하는 걸 좋아해, 나는 코디하는 것도 좋고 뭔가 옷 보는 게 되게 좋아 보다는 의류학과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약간 디자인하거나 뭔가 제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희 과가 휴학, 자퇴, 전과율이 정말 높은 학과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학생 비율도 별로 없어. 그 이유가 다들 옷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이제 만들고 뭔가 옷에 대해 공부하는 건 다들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분명 같이 입학했는데 졸업은 나 혼자 하는 과가 의류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단순히 뭔가 쇼핑이나 코디를 좋아한다고 해서 올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코디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잘 찾아보면 스타일리스트 과도 있고, 내가 섬유를 좋아해 하면은 섬유학과도 따로 있고, 내가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 하면 디자인과도 따로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진짜 단순히 옷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의류학과에 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찾아보고 적성에 맞으시는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패션 디자인과 의류학과의 차이. 패션 디자인학과는 예체능 계열이고 의류학과는 이과 계열이거든요. 근데 패디과는 전공의 실습 비율이 더 높고 의류학과는 이론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의류학과는 대체적으로 비실기 전형이 많아요. 이 서울권에는 좀 실기 보는 데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입시 미술을 하지 않고 온리 성적만 보거든요. 근데 패디과는 확실히 디자인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날이 많아서 그런가 실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옷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다, 약간 나는 좀 실용적인 옷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의류학과, 나는 좀 아트적이고 뭔가 막 멋지고 막 화려하고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패션 디자인학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류학과에서 아트적인 옷을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졸업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의류학과는 약간 조금 더 기성복조인 것 같고 패션 디자인과 졸업작품은 되게 아트적인 작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남자 여자 비율. 제가 입학하던 연도에는 정말 5대5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었는데 저희 학번 이후로는 거의 여자 7, 남자 3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거의 여자가 훨씬 많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남녀가 막 따로 놀진 않고 진짜 잘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잘 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냥 학번들끼리 뭔가 이렇게 막 꼰대 그런 거 거의 없고 그냥 다 같이 완전 잘 지내는 분위기라서 후배들도 저한테 야 최유정 약간 이러는 것 같은데? 일곱 번째 질문, 휴학은 왜 안 하셨나요? 자, 일단 저는 과제도 너무 많고 뭔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제 저도 솔직히 4학년이고 미래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워서 뭔가 좀 쉬고 싶은 마음에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말리셔가지고 휴학을 하지 못한 케이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휴학하지 않은 걸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과는 실기과다 보니까 한 번 감을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힘든데 저는 4년간 그냥 쭉 해서 그런가 딱히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실기과에서 막 휴학이 나쁘다, 절대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휴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휴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휴학은 대학생의 특권이에요. 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휴학 없이 빠르게 쭉 달려가지고 그냥 뭐라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휴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 편입이나 전과 하면 많이 힘들까요? 다른 과에서 전과하는 경우를 좀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보통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기과는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걸 쭉 이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이제 재봉틀이라든지 뭐 정말 기본적인 손바느질 그런 것들도 혼자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편입이나 전과는 실기를 조금 내가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리고 그걸 제외하면 또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 복수 전공 어때요? 제 친구들 중에 복전했던 친구가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취업길을 좀 더 넓히고 싶어가지고 패션길이 좀 취업이 좁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복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경영학과랑 복수 전공했던 친구가 있었고 바이오 코스메틱
화장품과랑 복수 전공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복전하면 졸작할 때 작품 수가 줄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학과가 졸업작품 개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좀 많은 편인데 착장을 3개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아마 복전하는 친구들은 2개였던 것 같고, 왜냐면 그 복전하는 친구들은 복전하는 과에 졸업시험도 쳐야 되니까. 근데 실기과 복전은 아무래도 좀 비추인 게 제 친구들 보면 진짜 정말 힘들어 보였어서 저는 복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 질문, 어디 분야로 취업하나요? 이것도 약간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취업하신 선배도 봤고, 아니면 생산 MD, 마케터나 디자이너, 패턴사 등 패션 쪽에서 정말 다양한 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개인 브랜드를 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공간기획, 홍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직이수하고 석사 따서 연구원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의 길이 막 패션이 되게 좁다 이러는데 패션의 시장이 좁고 인맥, 뭔가 사람들이 좁은 거지 패션의 길은 정말 넓고 다양하답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 자격증 따면 좋은가요? 자격증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관련 자격증으로는 의류기사, 자수산업기사, 현물산업기사, 양장기능사, 한복산업기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등등등 정말 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격증들은 따기 정말 어려운 자격증이고요. 따놓으면 좋다고 들은 게 컬러리스트 자격증이랑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정말 약간 기본 자격증인 것 같고,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따기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엑셀만 잘 다뤄도 취업 어디든 잘 간다. 그리고 어딜 가든 디자인 실력보다는 약간 작업 지시서를 잘 쓰는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작업 지시서가 공장에 옷 맡길 때 옷을 이렇게 해주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에 다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패턴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디자인을 봤을 때 그걸 구상해서 이렇게 옮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연습 많이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1번째 질문, 의류학과 옷 다 잘 입나요? 저는 뭔가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옷을 잘 입는다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옷을 잘 입는다의 기준은 저는 본인이 뭔가 확고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본인한테 잘 어울리게 입으면 그게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다들 패션학과라고 하면은 다들 막 되게 뿔 달린 거 입고 뭔가 막 개성 쩔고 막 알록달록하게 입고 그런 줄 아는데, 다들 학생인 건 똑같아가지고 그냥 돈 아껴서 좋아하는 옷 하나 사서 입고 돌려 입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옷 못 입는다고 해서 막 왕따 시키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의류학과는 막 싸가지 없다, 막 기세다, 막 자기들끼리 맨날 막 싸운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12번째 질문, 타 학과에 비해 돈이 많이 드나요?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은가요? 일단 등록금이 진짜 비싸요. 이게 첫 등록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8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매년 줄어들긴 해요, 4학년 가면서. 근데 재봉틀도 자주 사용하고 뭔가 전기도 자주 쓰고 강의실 개방 시간도 좀 오래 돼서 그런가. 그리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건 정말 가끔 광목, 그 연습용 원단 그거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재료값, 교재값, 졸작 비용 싹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보면은 기본 공부박스 입학할 때 주는 학교도 있던데 저희 학교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건물도 새 거고 솔직히 재봉틀도 상태도 너무 좋고 시설이 진짜 좋긴 해요. 근데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니트 직물 기계를 조금 들여보시면 어떠시니? 전 어차피 졸업했지만 니트도 배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13번째 질문, 졸작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저는 기본적으로 야작이 일상이라서 그런가 뭔가 한 번 밤새면 집을 아예 안 가고 3일까지 밤샜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아예 잘 못 자가지고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진다. 그리고 맨날 피곤해서 나 피곤해 예민해 나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이런 말 달고 사는 정말 피곤한 인간, 진짜 커피 달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봉제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이게 다들 더 열심히 하려고 야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개인 재봉틀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약간 진짜 굳이? 왜냐면 제가 집에 공업용 재봉틀을 샀었는데 집에서 솔직히 먼지도 많이 나고 작업하기에도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학교 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봉틀만 있다고 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버룩도 필요하고 뭐 다리미 그리고 이 패턴 뜰 수 있는 작업대까지 큰 것까지 필요하니까 진짜 집에 재봉틀을 드리는 건 약간 굳이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작업실을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튼 저는 잠 못 자는 게 정말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과는 졸작이 팀플이라서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대부분 한 번씩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다 정도? 근데 다른 학교들 보면 팀플 아닌 과도 있고 개인 졸작하는 데도 많아가지고 안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질문. 손재주나 창의성이 없어도 괜찮나요? 창의성은 몰라도 손재주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손이 빠르고 야무지면 작업할 때 솔직히 좋긴 하거든요. 그림도 약간 잘 그려야 되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림도 잘 그리면 당연히 좋겠죠? 본인의 뇌에 있는 디자인이나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친구 중에 남자애가 자기 손재주 없는 것 같다고 전과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만 봐도 손재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째 질문. 패션쇼 초대 어떻게 받나요? 이거는 약간 본인의 인맥 재량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패션쇼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패션위크만 가봤거든요. 한 번은 교수님께서 이제 갈래? 해주셔가지고 자리 만들어주셔서 갔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그냥 패션위크 홈페이지에 응모하고 브랜드마다 이렇게 연락해서 응모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브랜드에서 그냥 초청해 주셨던 거. 이거는 본인 재량이다. 그리고 16번째 질문. 학교, 네임밸류, 학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너무 당연한 답변 같아가지고 답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당연하게도 어떤 과든 취업할 때 네임 있는 학교면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게도? 근데 저는 솔직히 유명한 학교도 아니고 그냥 지방대학교잖아요? 근데 저는 딱히 학교 다니면서 불만도 없었고 학교 선배들 보면은 그냥 취업 다들 잘하고 그냥 흠냐? 그리고 막 전문대랑 뭐 4년제랑 뭐 취업이 막 많이 다르냐. 저는 일단 아직 취업을 안 해봤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뭔가 논쟁의 거리가 있는 답변은 그냥 흠냐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질문. 동기들이나 선후배의 만족도, 적성에만 잘 맞으면 다들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면 저희 과는 커리큘럼도 솔직히 진짜 탄탄하고 교수님들도 다 좋으시고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다들 만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가 맨날 옷 얘기하고 무슨 트렌드 뭔지 막 분석하고 그냥 매일같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째 질문. 디자인할 때 영감이나 스타일 어디서 찾으시나요? 저는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물타기 하면서 찾는데요. 세상에 창의적이고 패션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잘 찾다 보면 좋은 영감들이 많고 카피랑 모방은 정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에겐 참 좋은 영감들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저희끼리도 약간 작업할 때 이거 약간 핀터깔인데? 하는 것들은 되게 좀 뭔가 주로 아트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저는 작업할 때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냥 계속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인드맵도 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9번째 질문. 미술이나 봉제학원 미리 다니면 좋을까요? 미리 배우면 솔직히 선행학습이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학교 들어오면 기초부터 배우거든요? 여기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니까 다른 친구들 속도에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뭔가 학교 다니다가 본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디자인 학원을 따로 다닌다. 아니면은 뭐 패턴이나 봉제 학원을 다닌다. 이런 경우는 추천을 하는데 미리 다니는 건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등록금이 거의 400 가까이 하는데 거기 학원까지 어떻게 다녀요? 재료값도 매달 진짜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재료값 얼마 드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이것도 본인 작업량에 따라 달라요. 학교 재료실에 있는 공짜 원단이나 실 쓰면 그냥 좀 덜 나가는 거고 일단 원단이 한마 기준 평범한 거 사면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니까. 그리고 2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류학과 와서 후회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후회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모님 영향으로 어쩌다 보니까 평생 옷과 함께 하며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쭉 전공 살려서 패션 쪽으로 하고 싶고 저는 여전히도 옷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약간 후회까진 아니고 뭔가 졸작에 조금만 힘을 더 줬더라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
그 정도? 그것 외에는 후회하는 점은 하나도 없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의류학과 4학년 곧 졸업인 예비 졸업생의 의류학과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의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일단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계속 약간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조금은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침 입시 시즌이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 4학년 웅리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